사실은 저도 기름 보일러를 좀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왜 사용을 하는 거니? 이 집들이 오래돼 가지고 그 보일러 그 호스가 다 삭아서 물이 다 새요, 지금.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새벽에 이제 그 뒤로 그래 아들 하나 같이 생활하다가 가스 때문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나는 그 살기 위해서 그 순간에 여기를 밖에까지 기어서 나가가지고, 그때도 이모한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눈을 어떻게 내가 먹고 정신 깨어나서 그렇게 살아난 기억이 한 두 번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제가 이제 만나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 같이 재개발 예정의 이런 집에 거주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이 많이 노후화돼서 도시가스 공사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도시가스 공사가 어렵고 하고, 이제 또 도시가스 비용보다는 좀 연탄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해서, 예, 이제 연탄을 떼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은 받고 싶은 심정이 많았죠. 왜 그런 거니? 가스도 위험하고, 또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갈아야 되니까. 기름 떼는 사람이 또 어떤 말 하나요? 왜 연탄 떼는 사람만 가능하나 말이야. 사실 보면 진짜 저런 집은 어떻게 방법이든지 좀 기름이라도 담은 한 통은 그 뭐야 그 들통 한 말짜리라도 좀 갖다 주면 진짜 좋겠다 싶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또 불만이에요. 왜 연탄 떼는 사람은 연탄을 지원해 주는데 기름 떼는 사람은 내가 연탄 떼는 사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 내가 우선은 이제 그 연탄이 예전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난방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도시가스로 전환돼 왔는데, 이제 아직도 그 연탄을 쓰고 계시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그냥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탄을 현물로 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또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후원에 대한 좀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또 연탄으로 더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닌가. 빈곤층의 고통이라든지 열악한 환경만을 부각시키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원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빈곤 포르노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탄 지원은 당사자에게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감성적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빈곤층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타인의 동정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 자체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빈곤층의 존엄성 또한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빈곤 포르노 현상은 빈곤층의 삶과 고통을 과장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관객의 동정심이나 애틋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토대로 상업적인 이익이나 기부를 유도하려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 덕분에 구체적인 누군가가 타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은 이 현상의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곤층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삶의 맥락들이 자주 생략되고는 하죠. 게다가 문제의 구조적이고 다차원적인 원인보다는 개인의 비참한 모습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의 편견을 강화한다거나 일회성 동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빈곤 포르노란 빈곤층의 삶을 피상적이고 자극적으로 전시를 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상품화하며 공감 대신 시청률이나 상업적인 성과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연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 어렵고 또 그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고지대 달동네나 비닐하우스에 생활하시다 보니까 연탄 떼면 그만큼 어렵다. 이런 등식이 그냥 생각적으로 좀 이렇게 등식화 되긴 했지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보면 정말 그렇긴 해요. 오죽하면 연탄 떼겠어요. 생각을 돈이 안 되니까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체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저 빈곤을 자기들의 어떤 홍보 수단과 자기네들의 뭐 저기 나름대로의 그런 도구로 삼으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빈곤 포르노 아니겠습니까? 빈곤 인구, 가난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의 시간으로 가져야지 그걸 빈곤 포르노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보여주기식이라도 해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진짜 봉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업들도 해야 됩니다. 대신 빈곤 포르노로 가면 안 되고 빈곤에 대한 시대적 책임으로 알고 기업의 윤리가 있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써야잖아. 착한 기업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네, 빈곤 포르노는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인 접근 대신에 빠르고 감각적인 해결책이 선호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대중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기부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미디어 내지는 기부단체의 전략과 맞닿아 있죠. 빈곤의 복잡한 구조적인 원인보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개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즉각적인 기부를 받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것은 상당히 일시적인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기부를 하는데 이르는 것이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빈곤 포르노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저는 단순히 그냥 그 촬영하는 것, 그냥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안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문하고 자답하고 또 함께 토론하고 이러한 어떤 문화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현장 중심으로 맞는 이런 이 맞춤 정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와 건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연탄 쿠폰이라든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확대돼야 되고 또 그거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 확대하고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건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저기 한다고 해서 뭐 기름 보일러를 싹 바꾸고 막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면 이분들은 아직까지 그게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우선 당장은 살아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해드리면서 차츰차츰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 그 사업들도 있고 또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현장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택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단열 공사라든지 어떤 창문을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온재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과 같은 리모델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라든지 뭐 전기 보일러, 태양광 패널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초기 설치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용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학습 능력이 좀 저하되어 계신 분들, 저학력층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교육해드려서 적절하게 교체도 할 수 있고 또 보일러를 틀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거시적인 측면이겠지만 연료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촉진하는 어떤 법률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 삶의 다양한 맥락들이 있고 삶을 살아왔던 저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정말 단면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불쌍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우리와 같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보는 것, 고민해보는 것, 함께 토론해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시민의 미덕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